가천대 길병원 열린 내분비 대사내과 김병준 전임의 김유미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무증상 당뇨병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당뇨병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있는지 저한테 정말 많이 문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환자들의 혈당 수치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쫄깃쫄깃해지시는 분이시죠?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치프 전공의 3년차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정우 선생님과 함께 급성 당뇨 합병증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응급실에서 보게 되는 급성 당뇨 합병증 환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응급실로 당뇨병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히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오기보다는 이제 급성 합병증으로 중증도가 굉장히 높게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급성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그 당뇨병 케톤산증 그리고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합병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다양한 증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비교적 경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복통 이런 증상으로 오시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의식 저하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이제 이런 것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감염이나 출혈, 그리고 췌장염이나 뇌경색 등등 다양한 유발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그 합병증이 발생해서 오시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의식 저하라든지 의식이 온전치 못할 경우에 환자분 본인에게 병력 청취를 직접 하지를 못하고, 또 같이 사시는 보호자분이나 최근 환자분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호자분이 없는 경우에 특히 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혈당으로 주로 오시나 봐요? 예, 고혈당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혈당이 높게는 600, 700, 그리고 고삼투성 고혈당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높게 1000 이상까지도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 당뇨병 케톤산증 그리고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합병증입니까 도대체? 네. 우선은 혈당이 굉장히 높아져서 조절이 일시적으로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당뇨병을 나눴을 때 인슐린이 나오는 당뇨병이 있고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병이 있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는 일형 당뇨병 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염이 생겼거나 또는 요로 감염이 생겼거나 폐렴이 생겼거나 그러면서 인슐린 주사를 못 맞는 경우가 생겨버리면은 우리 몸의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서 올라가겠죠. 보통 우리가 혈당이 100 정도가 정상이라 그러면은 600, 700, 500까지 올라가니까 5배, 6배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더욱이 문제는 그러면서 혈당만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가 당분을 갖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케톤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케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케톤이 우리가 산이라 그러는 산성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케톤 산증이 생겨서 우리 몸에 우리 중성, 알칼리성, 산성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은 약간 중성에서 약간 산성 쪽으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심해서 되게 우리가 pH라고 얘기하면 되게 우리 정상이 7.4, 7.36 이렇게 되는데 7.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몸이 산성화돼서 정신도 잃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오게 되는 걸 우리가 케톤산증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반대로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는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혹시 더 많아요. 나이 드신 분에서 대개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물 같은 걸 잘 못 마시는 상황이 되면은 탈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더 끈덕끈덕해져서 그때는 혈당이 얼마큼 올라가냐, 우리 이정우 선생님이 1000 정도라고 그랬는데 1400, 150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15배니까 피가 아니고 꿀이 흐르는 혈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막히게 돼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급성기에 생길 수 있는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이고, 두 개 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고, 입원에서는 굉장히 수액들을 많이 맞아서 우리 피가 한 5리터, 6리터 되는데 수액 맞는 양이 한 20리터, 10리터 되니까 한 굉장히 많은 양의 수액을 맞아서 혈당을 낮추고, 또 인슐린을 맞아서 혈당을 빨리 낮춰서 정상까지 되돌리는 치료를 해야지 그 의식을 잃었던 것도 의식도 다시 돌아오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급성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 케톤 산증은 그러면 요약하자면 인슐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중증 그 합병증이고, 고삼투성 고혈당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탈수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의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즉각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환자들 많이 내원하세요? 항상 매주 입원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매주 3, 4명, 많게는 4, 5명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빈도가 꽤 많죠. 올해 서울 지역에 있는 병원보다 저희 병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응급실을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천 지역에서 가장 큰 응급실을 가진 병원이 길병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크고, 또 인천 지역에서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을까요?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저희 병원에 많습니다. 네. 급성 당뇨합병증에는 고혈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혈당도 있겠죠. 저혈당 환자가 안 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혈당으로 응급실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저혈당이 오는 그 가장 흔한 이유는 오히려 이제 인슐린이나 당뇨병 약제 같은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복용하는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당을 낮추는 목적으로 쓰이는 약제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환자의 식사량이나 콩팥 기능, 간 기능 등 전신 상태에 따라서 그 약제의 효력이나 작용 기간, 그리고 인슐린의 요구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저혈당이 발생해서 또 심한 경우에 의식저하 동반된 상태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혈당이 이제 응급실에 와서 이제 포도당 같은 것들을 투약하게 되면 환자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집에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응급실에서 심지어 응급실에서 의식저하로 오셨던 분들도 심지어는 이제 그 포도당 주사를 맞고 짧게는 30분, 1시간, 한두 시간 이내로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복하시고 나서 첫 마디가 집에 가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이제 저혈당이 재발할 수가 있고, 원인을 확실하게 감별한 이후에 원인 교정을 하고 나서 퇴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분 설득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붙잡고 늘어지는 타입입니다. 저혈당이 저희가 이제 응급치료를 하고 나서 회복이 된다 해도 다시 어떤 특정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바운드, 그러니까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다시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급성 당뇨 합병증은 이렇게 저혈당처럼 환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고삼투성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그 당뇨병 케톤 산증처럼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의심된다면 즉시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이메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